자, 지금부터는 민주당 상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그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이제 내홍이 시작이 됐는데 어제부로 당 상황은 좀 더 심각해졌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직후에 당 선대위 회의 자리에서 고성이 오고 간 겁니다. 공개회의석상에서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이제 국민 신뢰 회복하기 위해 586들은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셔야 된다. 같은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금지 약속도 이행해야 된다. 팬덤 정치와도 결별해야 한다.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 빚은 최광욱 의원에 대한 비상징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자 회의 참석자들 얼굴이 굳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이 됐는데 이때부터 고성이 밖으로 새어나올 정도로 격론이 벌어진 겁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박 위원장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다 하면서 책상을 내리치고 퇴장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여기가 개인으로 있는 자리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박지원 위원장은 그럼 저를 왜 뽑아서 여기다 앉혀놓으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대죠. 페이스북에 글도 올렸는데요. 어느 당의 대표가 자신의 기자회견문을 당내 합의 거쳐서 작성하는지 모르겠다. 좀 시끄러울지라도 달라질 민주당을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고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썼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 지금 상황 그냥 한 사람의 돌출행동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쇄신 논의로 이어질 것인가 오늘 중진 박용진 의원의 생각도 들어보기로 하죠.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예,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심각한 거 맞죠? 심각한 것이기도 하고요. 또 없어야 할 일 혹은 불필요한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사과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전 사과 때문에 당연히 지금 선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사과하게 만든 당의 현실 때문에 선거가 힘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전에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그 사과의 내용들 있잖아요.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들. 네. 근데 그런 내용들은 다 이전에도 있어 봤었던 주장들이고 이야기예요. 이해찬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요. 그거 네. 관련해서. 네. 또 그 송영길 대표도 사과했고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 선거 기간에 위성 정당 관련해서도 사과를 하고 예. 그러면서 대안을 내놓고 정치 개혁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다 있어왔던 얘기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다는 이유로 왜 협의하지 않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당내에 이게 막 엄청난 분란이 막 만들어지는 것처럼 외부로 보도되게 되는 저는 이 상황이 더 우려스럽다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딱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 대표자급이 반성과 사과 입장문 내놓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내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은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으로 갔느냐? 뭐라고 보세요? 뭐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일이 만들어지잖아요. 예. 이렇게 젊은 정치인이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당의 어려운 지점,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책상을 치고 지도부로서 자질이 없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네. 근데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말하지 말라는 얘기다. 예, 그럼 지금 20대, 30대의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뭘로 보겠습니까? 이게 혹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당대표들이 했었던 얘기를 다시 반복했을 뿐인데 또 저는 오히려 거기에 내용이 없어서 답답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 네, 더 구체화가 되었어야 된다. 뭐 사과 위에 또 사과 얹고 사과 위에 사과 얹고 이런 무슨 사과 괴짝 쌓듯이 계속 당이 사과만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실천이 있거나 변화가 만들어지거나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와닿는 혁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어서 저는 오히려 이제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당이 20대, 30대 젊은 유권자들, 청년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는 신호를 줬던 건데 지금 일이 이렇게 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젊은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면 협의하고 말아라. 지도부로서의 자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가버리는 정당처럼 비춰버릴까 봐서 저는 이제 오히려 답답합니다. 젊어서 좀 무시당하고 있다. 나이가 어려서 뭐 26밖에 안 돼서 좀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군요.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실까 봐 걱정스럽고요. 저는 저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하신 주장과 내용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586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많이 있어 왔지만, 네. 용퇴하라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세대 교체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적은 없어요. 아하. 세계 정당사에서 세대 교체가 그 대상자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 형식으로 진행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 치열한 내부 투쟁이 있었던 거고 그 과정을 이제 해나가야지. 때가 됐으니까 물러나시오라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만 팬덤 정치와 관련돼서 되게 용기 있는 지적하셨고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넘어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이번에 뭐 기존의 당대표들이 했던 사과와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제 눈에 띈 두 부분은 586 용태론을 좀 더 기자들이 질의했을 때 말한 부분, 그 부분하고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확실하게 명시한 점, 그 점이 좀 달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네. 팬덤 정치에서 벗어나자, 팬덤 정당 그만하고 대중 정당 하자라는 것에 대해 김민석 의원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일부 팬덤의 잘못된 형태는 극복해야 하지만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도 있었음을 놓쳐선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너무 팬덤 정치다라고 이렇게 싸잡아서 얘기하지 말자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니 그 말은 이제 각각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권리당원 제도를 도입하고 그들의 권한과 그 당 대표 혹은 대선 후보들을 결정하는 과정에 많은 역할과 결정권들을 이렇게 주어온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것이 일정하게 정당이 뭐 보수 정치로부터 개파 정치로부터 벗어나는 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팬덤 정치 혹은 권리당원 정치가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이번에 전라북도와 호남 지역 일부에서 벌어졌었던 권리당원들을 사전에 그 권리당원 투표를 전제로 한 혹은 당내 후보 선출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브로커들의 등장이라든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고 공론화되었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이제 넘어서야 될 시기가 됐고 팬덤 정치, 문자 폭탄 이런 걸로 비춰지고 있는 그 당내 일종의 일방주의 그리고 반민주적 행태 이런 것들도 넘어서야죠. 그걸 넘어서는 데에도 큰 용기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그것을 넘어설 때 보다 더 대중적으로, 보다 더 개방적으로, 보다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거라고 봐요. 그 과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 나머지 얘기는 586 용태, 내로남불, 성비에 대한 사과와 잘못 이런 부분은 계속 있었던 거고 당연히 해야 될 문제들을 지적한 거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 새겨 들을 말을 다시 확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새겨 들을 말을 다시 확인했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는 커졌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 네. 그 시점 때문이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선거를 진짜 코앞에 두고 내일이 사전투표 시작일인데 지금이 과연 이걸 문제 제기하는 시점이 맞았느냐. 특히 최강욱, 박완주 성비위 의혹건을 다룬 것에 대해 비판하는 지지자들이 많았습니다. 당 지지자들이. 내부 총질 넘어서 내부 대포질이다. 막 이런 것까지 막 올라오더라고요. 게시판에. 아니 그 잘못된 행동을 한 분들이 문제지. 그 논란을 만든 분들이 문제지. 그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못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다 아시는데 그걸 뒤로 미룬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물론 우리 정당에서의 그런 문법은 정치 문법은 그렇죠. 네. 당대표가 뭘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라든지 조치 사항들이 벌어져서 뭐가 차다다닥 잘 만들어지는 것처럼 논의가 되고 준비가 돼서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저는 그걸 정치적 능수능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셔오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N번방 사건 때 보여줬던 용기와 치밀함 그리고 20대 여성을 대표하는 일종의 그 상징성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태도와 발언 이런 것들을
우리 당의 새로운 이미지로 당의 어떤 각오로 보여드리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네.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민주당이 능수능란함을 요구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본대로 말하고 느낀대로 이야기하는 그런 직원직설의 솔직한 태도와 정치, 이게 우리 민주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박지원 비대위원장한테 그걸 기대했던 거고 그는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계속 그 역할을 저는 해왔다고 생각을 해요. 능수능란함은 어찌 보면 박용진이나 윤호중이나 박홍근이나 이런 당의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주고 준비하고 했어야 될 문제고 알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직원직설을 했을 때 그걸 잘 당에 이렇게 당 안으로 통합시켜내고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을 못하게 하는 형식으로 비춰져서 저는 오히려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30초 남았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이 사퇴할 가능성 있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한 사람의 돌출 행동으로? 저는 이 돌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당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중에 하나를 잘 지적한 거라고 보고요. 팬덤 정치를 극복하고 또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내로남불 없는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지금 더 무슨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잘 수습되어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